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국어 영역의 5가지 영역 중에 말하기 듣기와 관련한 화법 영역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선생님이 방금 실수한 말 있죠? 방금 뭐라고 했나요? 말하기 듣기 영역이라고 했죠? 근데 수업을 열심히 들은 학생이라면 저거 아닌데? 라는 거를 아마 아실 거예요. 사실 말하기 듣기 영역이 아니라 듣기 말하기 영역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되는데요. 그거 뭐 엄청 중요한 건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듣기 말하기와 말하기 듣기는 큰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발달 단계를 봐도 듣는 걸 먼저 하지 않나요? 우리 애기가 뭔가 발로 내 말 듣고 발로 차는 것 같아 라는 걸 할 때 들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걔가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달 순서상도 그렇고 사람은 기본적으로 듣기를 먼저 하지 않나 라는 생각 때문에 원래는 말하기와 듣기가 전혀 다른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가 말하기 듣기로 교육과정에서 통합이 됐어요. 그리고 이 순서가 아닌 것 같다 해서 지금은 듣기 말하기 순서로 되어 있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이제 듣기 말하기와 관련된 화법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말씀을 드리자면은, 화법은 인간이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과 서로 교류하면서 인간관계를 발전, 그리고 정보를 전달하는 이런 일련의 음성어 의사소통 과정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러면 화법 교육이란 뭐냐? 바로 이러한 음성 언어 의사소통 능력을 학생들이 키울 수 있게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교육시키는 방안을 화법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람들이 좀 화법 교육, 즉 말하기 듣기 교육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는 게 몇 개가 있어요. 뭐냐면은 화법 교육이라는 건 결국 말하기 듣기를 가르치는 건데, 듣기 말하기를 가르치는 건데, 사실 사람들이 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생활을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듣기 말하기 능력을, 화법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주로 해요. 왜냐하면 사실 뭐 엄청나게 고도의 지식을 몰라도 평소에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라는 얘기를 보통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화법 교육은 단순히 그냥 그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말할 줄 아는 것, 그리고 글자를 배워서 소리를 내는 것, 이런 것 이상으로 그 당시 그때그때마다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말하기의 규범, 혹은 올바르게 상대방의 말을 듣는 자세 등 사회가 요구하는 일정 정도의 역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자연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화법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습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화법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말하기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쓰기랑 비슷하고, 듣는다는 것은 남의 생각을 수용한다는 점에서 읽기와 비슷하지 않냐, 굳이 따로 가르칠 필요가 있냐 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 연설문을 잘 작성하는 것이랑 연설문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 이거는 사실 다른 문제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글은 잘 써놓고 말을 잘 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아마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 듣기 말하기와 읽기 쓰기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교사가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법 영역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효과적으로 이제 말하고 또 듣고 하는 능력이 왜 중요한가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현대사회에서 의사소통하지 못하는 사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대로 듣고 제대로 말하는 능력은 현대사회의 아주 필수적인 능력, 왜냐면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화법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런 화법 능력은 학업 성취도랑도 관련이 많아요. 물론 우리가 책을 통해서, 읽기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하는 걸 할 수 있지만, 우린 대부분
남으로부터 지식을 전수받고 그것을 자신의 생각으로 재구성해서 표현하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높은 학업 성취도를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즉 화법 능력은 이러한 듣기 말하기 능력과 관련해서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굉장히 인간관계 중요하게 생각하죠.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이런 공동체 사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자신의 생각을 올바르게 표현하고 또 타인의 생각을 제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능력, 바로 이런 의사소통 능력은 화법 능력으로부터 비롯한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화법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세 가지 뭐였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의사소통 능력이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 이러한 듣기 말하기 능력은 학업 성취도와 굉장히 큰 관련이 있다. 세 번째,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화법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화법의 어떤 필요성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화법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아까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화법은 상대방과 내가 의미를 교섭해가는 일련의 과정, 특히 뭐를 통해서 음성 언어를 통해서 조직해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내 생각을 전달하는 그런 전달적인 측면에서 이 음성 언어 의사소통 방법, 즉 화법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트루득이라는 학자가 말했듯이 사회적인 측면, 언어의 사회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했을 때 우리는 말을 잘 듣거나 혹은 자신이 말을 잘 함으로써 타인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인간관계적 측면, 즉 언어의 의사 전달 표현 그리고 인간관계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화법을 정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음성 언어 이 의사소통의 이제 개념적인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정의를 살펴봤고, 먼저 첫 번째로 음성 언어 의사소통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네 가지 원리를 제시한 게 있죠. 이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얘기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면 공송성의 원리, 적절성의 원리, 순환성의 원리, 관련성의 원리, 이 네 가지 원리가 있는데 이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이미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시길 바라고, 이런 원리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실제 담화 상황에서 이를 적용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싶네요. 사실 이런 걸 많이 안다고 해서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뒤에 화법 교육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